저 부모 없어요. 널 버린 게 아니었어. 그날 저는 제 인생이 거짓이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따뜻하던 봄날이었는데 손끝이 얼음처럼 식어버렸지요. 하은아, 내 어머니가 널 찾고 있다. 저는 웃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아서였습니다. 저 부모 없어요. 그 말은 제가 29회를 버텨온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원장님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널 버린 게 아니었어. 그 순간 평생 붙잡고 살던 이유 하나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정말 버려진 아이였을까요? 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원하는 내용의 이야기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뜨는 것이 하은의 습관이었습니다. 침대 옆 작은 협탁 위에는 달력 하나, 안경 하나, 그리고 낡은 시계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은 없었습니다. 액자도 엽서도 누군가와 함께 찍은 기념 한 장 없이 방은 깨끗하고 비어 있었습니다. 하은은 이불을 개고 세수를 하고 간단히 토스트 한 장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무도 다녀오세요라고 말하지 않는 아침이었습니다. 요양병원까지는 버스로 2정거장. 하은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까? 특별한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루가 평온하게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은은 올해로 32살이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한 지 벌써 7년째였습니다. 환자들의 식사를 돕고 침대 시트를 갈고 손을 잡아주며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 그게 하은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은아, 오늘도 일찍 왔네. 복도에서 마주친 선배 간호사가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네, 언니. 오늘 312호 어르신 상태 어때요? 응, 어젯밤엔 좀 안정적이었어. 내가 손 잡아주니까 좋아하시더라. 하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환자들은 하은을 좋아했습니다. 말수가 적지만 성실하고 다정했으니까요. 하은은 그들에게 마음을 주었습니다. 가족이 없는 사람이 가족을 잃어가는 사람들 곁에 있었습니다. 하은에게는 생일이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정해진 생일이 없었습니다.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은 있었지만 그건 추정일 뿐이었습니다. 아기였을 때 보육원 앞에 버려졌고 당시 의사가 대략적인 개월수를 추정해서 만든 날짜였습니다. 하은은 그날을 축하한 적이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생일 파티 이야기를 하면 가만히 듣기만 했습니다.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생일 축하해라며 사탕을 건넸을 때도 웃으며 고맙다고만 했습니다. 내 생일은 진짜가 아니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키며 살아왔습니다. 보육원에서의 기억은 단편적이었습니다. 추운 겨울, 이불 한 장을 여럿이 나눠 덮던 밤, 밥을 먹을 때마다 남기지 말라는 원장 선생님의 목소리, 크리스마스마다 찾아오는 봉사자들의 환한 얼굴과 그들이 떠난 뒤의 정적. 하은은 말썽을 부리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조용히 책을 읽고 어른 말을 잘 들었으며 다른 아이들을 돌보기도 했습니다. 하은이는 참 착하다. 어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착한 게 아니라 눈에 띄지 않으려 했을 뿐이라는 걸. 20살이 되었을 때 하은은 보육원을 떠났습니다. 정부 지원금과 장학금으로 전문대를 졸업했고 자격증을 따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월세 원룸에서 혼자 살았고 명절에도 고향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있었지만 깊이 사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가족은 어떻게 지내? 하고 물으면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연애도 해봤지만
상대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면 관계는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하은은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혼자인 게 익숙하다고, 이게 편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하은이 환자들 회진을 마치고 휴게실로 돌아오는데 간호과장이 불렀습니다. 하은 씨, 잠깐만 올래요? 네, 과장님. 과장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조심스러운 기색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원장 선생님한테 전화 왔어요. 하은 씨 보육원 원장님이요. 하은은 멈칫했습니다. 보육원 원장. 10년 넘게 연락하지 않았던 이름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글쎄, 직접 통화해보라고 하시던데. 중요한 얘기가 있대요. 과장은 쪽지에 적힌 번호를 건넸습니다. 하은은 그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퇴근 후 하은은 집 앞 공원 벤치에 앉아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왜 지금? 10년이 넘도록 아무 연락 없다가 갑자기 중요한 이야기라니. 하은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원장 선생님, 저 하은이에요. 아, 하은아. 그래, 잘 지냈니? 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원장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은아, 너 엄마 소식 듣고 싶니? 하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 단어는 하은의 인생에서 가장 낯선 단어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 친엄마 말이야. 연락이 왔어. 하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너를 찾고 있었대. 그런데 최근에야 보육원 기록을 통해 연락처를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 원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하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부산. 반찬 가게를 한대. 이름은 들꽃 반찬. 내가 원하면 주소 알려줄게. 하은은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선생님. 응? 그 사람 왜 저를 버렸어요? 원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내가 직접 들어봐야 할 것 같구나. 통화가 끝난 뒤 하은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은 어두워지고 있었고 공원엔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엄마, 그 사람은 왜 나를 버렸을까? 왜 하필 지금 나타난 걸까?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걸까? 하은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전화 한 통이 하은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것. 그리고 그 흔들림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은은 매일 출근하고 환자를 돌보고 퇴근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이름뿐이었습니다. 들꽃 반찬. 원장이 문자로 보내준 주소는 휴대폰 메모장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은은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주소를 열어보고는 다시 화면을 껐습니다. 가야 하나? 가지 말아야 하나?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은은 주말을 택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립스틱을 바르고 지웠습니다. 화장이 어색했습니다. 부산까지는 KTX로 2시간 반. 하은은 기차 안에서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하지? 울까? 화를 낼까? 아니면 그냥 돌아설까? 하은은 답을 정하지 못한 채 부산역에 내렸습니다. 들꽃 반찬은
오래된 시장 골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 비닐로 덮인 좁은 입구, 그리고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반찬들. 하은은 그 앞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 안에 그 사람이 있는 걸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 문 위에 달린 작은 종이 울렸습니다. 가게 안은 좁았습니다. 벽 한쪽엔 김치, 나물, 조림이 담긴 반찬통들이 빼곡히 놓여 있었고 작은 테이블 하나가 구석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테이블 앞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었고 손은 거칠었으며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하은을 보자마자 멈칫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은아? 하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여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은을 바라보며 눈가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은아, 정말 내가 맞니?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여자는 하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여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말 정말 미안해. 하은은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무릎 꿇은 여자, 자신을 버린 사람.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널 지키지 못했어. 여자는 울었습니다. 어깨가 흔들렸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으며 흐느끼는 소리가 작은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하은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무언가 알 수 없는 공허함. 일어나세요. 하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하은아, 일어나시라고요. 여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하은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 이제 와서 저를 찾으신 거예요? 미안해서. 미안하면 다해요? 하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2해 동안 어디 계셨어요? 제가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혼자 아플 때 어디 계셨냐고요.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 생일도 몰라요. 제 진짜 생일이 언제인지. 아기 때 사진도 없어요. 엄마 얼굴도 몰랐어요. 그냥 버려진 애였어요. 하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세요? 왜 이제 와서 저를 찾으세요?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하은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하은아, 전 엄마 없이도 잘 살았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하은은 돌아섰습니다. 다신 저 찾지 마세요. 그리고 가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하은은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걸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 울고 있는 거지? 미워해야 하는데, 화내야 하는데.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다른 감정도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떨리는 손, 무릎 꿇은 모습, 그리고 눈물. 저 사람도 힘들었던 걸까? 하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나를 버린 사람이 힘들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그날 저녁 하은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원장이었습니다. 여보세요. 하은아, 만났니? 네. 어땠어? 하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원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하은아, 내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이야기요? 내 엄마가 왜 널 보육원에 두고 갔는지. 하은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 사람 너를 버린 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원장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너를 살리려고 한 거야. 하은은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내 엄마는 내 아빠한테 쫓기고 있었어. 내 아빠는 술을 마시면 사람이 달라졌거든. 폭력도 심했고. 하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 엄마는 너를 데리고 도망쳤어. 하지만 계속 쫓겨다니다 보니 내가 다칠까봐 두려웠대. 그래서 너만이라도 안전한 곳에 두려고 보육원 문 앞에 놓고 간 거야. 그리고 그 뒤로도 너를 찾았어. 몇 년 동안. 하지만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찾을 수가 없었대. 최근에야 옛날 보육원 자료를 통해서 연락처를 알게 된 거고.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거짓말이에요. 하은아. 거짓말이라고요. 그럼 왜 편지라도 안 남겼어요?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내 아빠가 추적할까봐 두려웠대. 흔적을 남기면 너한테 위험이 갈까봐. 하은은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저는. 원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넌 버려진 게 아니야. 지켜진 거야. 전화가 끊긴 뒤 하은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지워졌습니다. 버려진 게 아니라 지켜진 거라고?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렸습니다. 원망, 분노, 외로움, 그 모든 감정의 방향이 흐려졌습니다. 하은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메모장에 저장된 주소를 다시 열었습니다. 들꽃 반찬.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떨렸습니다. 진짜일까? 정말 나를 지키려고 그런 걸까? 하은은 알고 싶었습니다. 진실을,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그리고 어쩌면 자신이 몰랐던 사랑을. 하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원장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너를 살리려고 한 거야. 버려진 게 아니라 지켜진 거야. 하지만 믿기 어려웠습니다. 32년 동안 쌓인 감정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 아니면 그냥 변명일까? 하은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월요일 아침 하은은 요양병원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환자의 말을 듣다가도 멍하니 딴 생각을 했고 약을 준비하다가도 손이 멈췄습니다. 하은 씨, 괜찮아요? 선배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요? 하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선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하은은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응, 하은아. 그 이야기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원장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내 엄마한테 직접 들었어. 그리고 옛날 기록도 좀 찾아봤고. 기록이요? 응. 당시 경찰 기록이랑 보육원에 남아있던 인계 서류 같은 거. 내가 원하면 확인해 볼 수 있어. 하은은 숨을 멈췄습니다. 어디 가면 돼요? 보육원으로 와. 내가 자료 준비해 둘게. 그날 저녁 하은은 기차를 탔습니다. 목적지는 보육원이 있는 도시. 10년 만에 돌아가는 곳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은은 자신의 얼굴이 유리에 비치는 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뭘 찾으려는 걸까? 진실? 아니면 용서할 이유?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육원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낡은 철문, 작은 운동장, 그리고 2층 건물. 하은은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원장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하은아, 왔구나. 네, 선생님. 원장은 여전히 따뜻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머리는 더 휘어졌고 허리는 더 굽었습니다. 들어와. 차 한잔 하자.
원장실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책장 가득 서류철이 꽂혀 있었고 낡은 책상 위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원장은 하은 앞에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내 기록이야. 하은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열어봐도 돼요? 그럼. 내 이야기니까. 하은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보육원 인계서였습니다. 날짜는 1994년 2월 14일. 영아 발견 장소 보육원 정문 앞. 추정 원령 생후 3개월. 특이사항 분홍색 담요에 쌓여 있었음. 편지나 신원 확인 가능한 물품 없음. 하은은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편지 없음. 정말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구나. 두 번째 서류는 경찰 조서였습니다. 1994년 3월 작성. 피해자 김영숙 당시 24세. 신고 내용 남편의 지속적인 폭행 및 위협. 조치사항 피해자 보호시설 연계. 가해자 훈방 조치. 하은은 숨을 삼켰습니다. 김영숙. 그게 엄마 이름이었습니다. 세 번째 서류는 경찰관의 수기 메모였습니다. 피해자는 생후 3개월 된 여아와 함께 도피 중이었으나 남편이 계속 추적하여 신변 위협을 느낌. 아이만이라도 안전한 곳에 두고 싶다고 함. 보육원 인계 동의함. 본인은 계속 도피 예정. 하은은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원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엄마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하은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도 도망치고 싶었을 거야. 하지만 내가 다칠까봐, 내가 위험할까봐 널 안전한 곳에 두고 간 거지.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너를 찾았어. 하지만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찾을 수가 없었던 거고.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종이 위에 작은 얼룩이 생겼습니다. 당시 담당 형사도 아직 살아계셔. 은퇴하셨지만 내가 연락처 알아봤어. 원장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내가 원하면 직접 물어봐도 돼. 하은은 쪽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명수 형사. 그리고 전화번호. 다음 날 하은은 은퇴한 형사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였습니다. 이명수 형사는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했고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은 씨라고 했지? 네. 내가 내 어머니 사건 담당했었어. 하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어땠나요? 형사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정말 힘들어 보였어. 손에 멍이 가득했고 얼굴엔 상처가 있었지. 그런데도 내 걱정만 했어. 애는 괜찮을까요? 애는 안전할까요? 그 말만 반복하더라고. 하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보육원에 맡기는 게 좋겠다고 했어. 남편이 계속 추적하는 상황에서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위험하니까. 그래서요? 내 어머니는 울었어. 한참을.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였지. 애만이라도 안전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 형사는 하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지킨 거야. 하은은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킨 거라고. 나를 살리려고 했다고. 그동안 쌓아왔던 원망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남은 건 혼란이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용서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하나? 하은은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걸었습니다. 그날 밤 하은은 휴대폰을 켰습니다. 메모장에 저장된 주소, 들꽃 반찬,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돌았습니다. 다시 가야 할까? 그 사람 얼굴을 다시 봐야 할까? 하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떠올렸습니다. 무릎 꿇고 울던 그 사람. 떨리던 손. 미안해, 미안해. 그 목소리. 하은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한 번 더 가보자. 이번엔 제대로 들어보자.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그리고 어쩌면 내가 몰랐던 사랑을. 하은은 다시 부산행 기차를 탔습니다. 이번엔 망설임이 적었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지만 하은은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들어보자. 그 사람의 이야기를. 가슴 한쪽이 여전히 무거웠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들꽃 반찬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은은 가게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안에는 손님 2명이 반찬을 고르고 있었고 계산대 앞엔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김영숙. 하은의 어머니. 영숙은 하은을 보자마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은아?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손님들이 나간 뒤 가게는 조용해졌습니다. 영숙은 하은 앞에 앉았습니다. 손을 어디 둬야 할지 몰라 무릎 위에 얹었다가 다시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하은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저기 앉아. 차라도 한 잔 줄게. 괜찮아요. 아니야, 기다려. 영숙은 서둘러 일어나 보리차를 따랐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에 차가 넘칠 뻔했습니다. 하은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떨리는구나. 영숙이 다시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보육원 원장님 만났어요. 영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형사님도요. 영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분들한테 들었어요. 그때 일. 아빠가 엄마를 때렸다는 것. 엄마가 저를 데리고 도망쳤다는 것. 그리고 하은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를 지키려고 보육원에 맡겼다는 것.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하은아. 하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응? 제가 오해했어요. 하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평생 그렇게 믿었어요. 하은아. 근데 아니었네요. 엄마는 저를 지키려고 한 거였네요. 영숙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하은은 그 모습을 보며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은의 손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따뜻한 손. 하은아. 괜찮아요. 하은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요. 영숙은 하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손을 잡은 채 잠시 뒤 영숙이 말했습니다. 배고프지? 밥 먹었어? 아직이요. 그럼 내가 해줄게. 뭐 먹고 싶어? 하은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반찬통에 담긴 김치, 나물, 조림들. 엄마가 만든 거 먹고 싶어요. 영숙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래,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영숙은 부엌으로 들어가 밥을 차렸습니다. 따뜻한 쌀밥, 된장찌개,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 작은 테이블 위에 정성스럽게 놓았습니다. 자, 먹어. 하은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왜 그래? 맛없어? 아니요. 하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영숙은 하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많이 먹어. 더 줄게. 하은은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엄마 밥이구나. 평생 먹어보지 못했던 엄마가 차려준 밥상. 식사를 마친 뒤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은아, 지금 뭐하고 지내? 요양병원에서 일해요. 간호조무사요. 그렇구나. 힘들지 않아? 괜찮아요. 환자분들이 좋아하세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착하게 자랐네. 정말 대견해. 하은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숙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은아, 나는 내 생일도 몰라. 내가 태어난 날은 기억해. 1993년 11월 18일. 그날 첫눈이 왔었어. 하은은 숨을 멈췄습니다. 11월 18일이요? 응. 내 진짜 생일이야. 하은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진짜 생일. 32해 만에 처음 알게 된 날짜였습니다. 영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널 처음 안았을 때 너무 작고 따뜻했어. 손가락도 작고 눈도 작고.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빠가 술만 안 마셨으면 우리 셋이 함께 살 수 있었을 텐데. 미안해, 하은아.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하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는 저를 지켰어요. 응? 보육원에 두고 간 것도, 흔적을 남기지 않은 것도 다 저를 지키려고 한 거잖아요. 영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은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함께 울었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하은은 일어나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가야 해요. 벌써? 영숙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은은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돌아섰습니다. 엄마. 영숙은 그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엄마. 다음에 또 올게요. 영숙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지만 이번엔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 언제든지 와. 엄마 여기 있을게.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나섰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오며 하은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들꽃 반찬 간판이 저녁 노을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리문 너머로 영숙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하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엄마. 처음으로 그 단어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기차 안에서 하은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달력을 열어 11월 18일에 표시를 했습니다. 내 진짜 생일. 그리고 메모장을 열어 적었습니다. 엄마 김영숙. 반찬가게 들꽃 반찬. 다음 방문 다음 주말. 하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으로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하은의 마음속엔 빛이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 32해 만에 처음 느껴보는 엄마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흘렀습니다. 하은은 매주 주말마다 부산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영숙의 웃음소리도, 손길도, 목소리도 모든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하은은 들꽃 반찬에서 영숙을 도와 반찬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은아, 이 김치는 저쪽 통에 담아. 네, 엄마. 영숙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라는 단어가 주는 따뜻함. 그것은 영숙에게 기적 같은 선물이었습니다. 손님 몇 명이 다녀간 뒤 영숙이 말했습니다. 하은아, 잠깐 앉자. 왜요? 줄 게 있어. 영숙은 안쪽 방으로 들어가 낡은 상자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먼지가 쌓인 나무 상자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하은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작은 물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홍색 담요, 작은 손수건, 그리고 아기 사진 한 장. 하은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포대기에 쌓인 아기, 눈을 감고 자고 있는 작은 얼굴. 이게 저예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후 한 달 때 찍은 거야. 유일하게 남은 사진이야. 하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이걸 가지고 계셨어요? 응. 평생 간직했어. 영숙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너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하은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내 아기 때 사진.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사진. 영숙이 담요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 담요에 널 싸서 보육원에 두고 왔어. 따뜻하라고. 하은은 담요를 만졌습니다. 낡고 바랜 분홍색 천. 근데 왜 가지고 계세요? 보육원 원장 선생님이 나중에 보내주셨어. 아이 엄마가 언젠가 찾으러 올 것 같다고 하시면서. 하은은 담요를 얼굴에 가져다 댔습니다. 세월의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따뜻한 기억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은아. 영숙이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해주지 못한 게 너무 많아. 엄마. 생일 파티도 졸업식도 아플 때 옆에 있어주는 것도 다 못해줬어.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내 곁에 있을 수 있어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은은 영숙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도요. 엄마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오랫동안 말없이.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영숙이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그리고 따뜻한 밥. 많이 먹어. 살 좀 쪄야 해. 엄마는 요즘 어때요? 몸은 괜찮으시고? 응, 괜찮아. 내가 자주 와주니까 힘이 나. 하은은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영숙은 하은이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영숙이 말했습니다. 하은아, 11월 18일에 생일 파티 해도 될까? 하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생일 파티요? 응. 이제라도 해주고 싶어. 늦었지만. 하은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엄마, 케이크도 사고 미역국도 끓이고 그리고 둘이서 축하하자.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요. 영숙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하은아. 11월 18일. 하은의 32번째 생일. 아니, 처음으로 제대로 맞이하는 생일이었습니다. 하은은 아침 일찍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가방엔 작은 선물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를 위한 목도리였습니다. 들꽃 반찬에 도착했을 때 영숙은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테이블 위엔 미역국, 잡채, 전, 그리고 작은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이 많은 걸 언제 다 준비하셨어요? 새벽부터 했지.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 하은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뭘? 당연한 거지. 둘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영숙이 미역국을 떠서 하은 앞에 놓았습니다. 생일엔 미역국이지. 먹어. 하은은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하고 구수한 맛이었습니다. 맛있어요. 다행이다. 영숙은 케이크에 초를 꽂았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자, 소원 빌어. 하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와 함께 있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행복할 수 있게. 하은은 눈을 뜨고 초를 불었습니다.
영숙이 박수를 쳤습니다. 생일 축하해, 하은아. 고마워요, 엄마. 하은은 가방에서 선물을 꺼냈습니다. 이건 엄마 드리는 거예요. 나한테? 영숙은 포장을 풀었습니다. 부드러운 베이지색 목도리였습니다. 하은아 고마워. 추우실까 봐요. 목 따뜻하게 하세요. 영숙은 목도리를 목에 둘렀습니다. 딱 맞네. 고마워. 두 사람은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달콤한 크림과 부드러운 빵. 하은은 한 입 베어 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생일이구나. 이게 가족이구나. 따뜻함이 가슴 가득 퍼졌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하은은 일어서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가볼게요. 그래. 조심히 가. 하은은 가방을 들고 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영숙을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영숙은 하은을 꽉 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하은아. 많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골목을 나서며 하은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영숙이 문 앞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하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기차 안에서 하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으로 불빛들이 흘러갔습니다. 하은은 가방에서 아기 사진을 꺼냈습니다. 포대기에 쌓인 작은 얼굴, 그리고 그 옆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았습니다. 닮았습니다. 눈도, 코도, 인매도. 나는 엄마를 닮았구나. 하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메모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생일을 축하받았다. 엄마가 만들어준 미역국을 먹었다.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줬다. 그리고 나도 엄마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늦었지만 이제는 함께다. 하은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속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32해 동안 비어있던 자리, 그곳이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용서로, 그리고 희망으로. 하은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낼 거야.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지난 시간들을 조금씩 채워나갈 거야. 늦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으니까.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먼 곳에서 기차 기적이 울렸습니다. 하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나를 지켜줘서, 그리고 다시 찾아와줘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고마워, 하은아. 다시 만나줘서. 기차는 어둠을 가르며 달렸습니다. 하은의 얼굴엔 평온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엔 따뜻한 빛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엄마의 사랑이라는 이름의 빛. 이제 그 빛은 하은의 삶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게, 부드럽게, 영원히.